연결돼 있죠? 자, 김선태 조종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항상 부지런하신 우리 김선태 조종관님. 그나저나, 올 여름에 폭염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벌 있죠, 벌. 벌 쏘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좀 어떻습니까, 요새? 올여름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로 인해서 말벌들의 활동도 상당히 왕성해지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성향이 있어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 소방청에서는 지난 7월 30일 날 벌쏘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인 9월이 벌의 산란기인 만큼 벌의 개체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아니, 무슨 태풍주의보, 풍랑주의보 이런 건 들어봤어도 무슨 벌쏘임 주의보는 내 또 생전 처음 듣는데. 네. 이게 7월 30일 날 발령이 됐다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벌집 제거로 출동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벌집 제거로? 인천 지역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119 구조대가 최근 3년간 출동한 건수가 1만 251건이며 이 중 7월부터 9월까지 출동이 8,046건으로 전체 출동의 7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는 여름철의 벌집 제거로 하루 평균 89건 정도의 현장에 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조준관님,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거의 90건 정도의 현장 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벌 때문에 이게 사실이죠? 예, 예. 아, 이게 지금 문제가 크네요, 이게 벌이. 그러면은 인천에서 이 벌 쏘임으로 인해서 구급대에 어느 정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벌쏘임으로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65건이고 이 중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가 321명, 현장에서 치료한 인원이 44명입니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가 316건으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최근에도 인천에 벌쏘임 사고가 있었습니까? 인천에서 올해 벌쏘임으로 구급대가 81건을 출동했는데요. 네. 이 중 66명을 병원에 이송했고 15명을 현장에서 응급처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예. 지난 8월 3일 오전에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통증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동반되어 병원에 이송한 사례가 있었고요. 8월 15일 오전에도 강화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6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움직이지 못하고 식은땀 흘린다는 119 신고가 있어 응급처치 후에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예. 또한 8월 16일에도 40대 남자가 남동구의 한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땅벌에 쏘여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장소와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벌에 쏘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김선태 조정관님. 네. 그러니까 말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통상 어떤 종류의 말벌에 쏘여가지고 피해를 입습니까? 그 범죄 벌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말벌의 종류에는 약 30종 정도가 있는데요. 종류가 많네요.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토종벌인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 장수말벌은 우리나라에서 벌 중에서도 가장 큰 벌인데요. 네. 크기는 꿀벌의 2개가 넘고 또한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일반 벌보다 15배 이상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독의 양도 20배 이상 많아서 한번 쏘이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곧 있으면 이제 명절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문에 이제 벌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벌초 전에 벌초 전이나 아니면은 성묘 전에 어떤 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벌초를 하시기 전에는 무덤 주변에는 말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한 5분 정도 주변을 잘 살피시고 예. 벌이 있거나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때 F킬러와 같은 곤충 살충제를 전체적으로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예. 한 지점에서 말벌이 돌아다니면 그 주위에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작은 구멍 앞에 흙덩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말벌집이 땅속에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무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말벌류는 주로 땅속 빈 공간에 집을 짓는데요. 사람 발걸음이나 예측이 진동이 전달되면 공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벌이 공격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도망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이 공격할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쏘인다고 흔히 알고 계시는데요.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장수 말벌이 공격할 때는 무조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네. 벌이 공격을 하거나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제자리에 엎드리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이 공격을 받게 되면 무조건 20m 이상 신속하게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주랭랑을 쳐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끝으로 당부사항 있으면 좀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마무리로. 전국에 지난 7월 30일 날 벌쏘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들이 매일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 벌초 등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밝은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시고 긴 옷을 입어 벌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가급적 피하시고 예.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보다는 물이 좋습니다. 특히 벌초 때에는 너무 펄럭이거나 큰 옷은 예초기에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고 안전화,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몸이 심하게 붓고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축구사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예.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신속히 119에 신고해서 1시간 내 병원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119에 꼭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종관님도 저 벌 조심하시고요. 예. 네. 아무튼 오늘 그 벌 쏘임 사고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종관과 함께했습니다.